네, 안녕하세요. 열린민주당 대표 김석균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당원 초대석 네 번째 시간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멀리 양산에서 정순원 당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벽부터 올라온 양산에 살고 있는 정순원 당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요. 당원 초대석을 진행하면서 방청객을 두고 하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타 당원이 오시니까 이 무수리들이 같이 왔어요. 무수리들이 와가지고 같이 여기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근데 정순원 당원이 누구지? 라고 우리 당원분들이 많이 좀 생경해 하실 수 있는데 아이디를 말씀드리면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아이디가 어떻게 되시죠? 원래는 떡순이였는데요. 네네.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네. 별로 좋아하지도 않은 빵순이로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대표라서 입술을 꽉 깨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시사브로 방송이 아니고 열린민주당 당원 초대석 네 번째 시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말씀을 다시 드리는 이유는 저 스스로에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는 네, 부들부들 하는 게 보입니다. 원래는 떡순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싶으셨으나 그러나 빵순이라는 아이디를 쓴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당당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반응이, 그렇네, 맞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양산에서 무슨 일로 서울까지 올라오셨죠? 용산에서 네.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집회를 하고 있어서요. 네. 너무 멀리서 올 기회는 없었는데 바라만 보고 있기에는 답답해서 제가 힘이라도 조금 불어넣고 싶어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벌을 비호하는 윤석열을 몰아내자! 윤석열을 탄핵하고 국힘당을 해체하자! 네, 그럼 용산 집회를 안 가보신 당원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참석을 해보시니까 어떻게 뭐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 분위기였나요? 사실 저도 처음 참석을 하게 돼서요.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긴 네. 하고 열정 같은 것도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 당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네. 타 당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참석을 해 주시거든요. 네네. 근데 홍도가 네. 거기 시청 집회만큼 홍도가 좋지는 않아요. 모르시는 분도 많고 그런 게 좀 안타깝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일단 참석을 하시면 분위기가 이렇구나.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진짜 가감 없이 다 할 수 있는 곳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네. 뭐라도 했으면 좋겠어. 네. 그래서 네.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한 번 참석하시게 되면 두 번, 세 번은 연이어 참석을 하시게 되실 것 네. 같아요. 네. 뭐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열린민주당에서 용산 집회를 주최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집행부에 열린민주당 당원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 집행부에 있다 보니까 뭐 친분도 있고 해서 당원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오해 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용산 집회를 뭐래도 해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힘 실어줘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1년이 지났어요.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뭘 저지르는 일이 많으셔서 네. 평가를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저 네. 같은 입장엔. 근데 저는 경남에 살고 있어서요. 네. 거기 계신 분 80% 이상은 윤석열 지지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 솔직히 저는 좀 외롭거든요. 저는 이건 편집할 겁니다. 제가 편집을 할 겁니다. 네. 네. 뭐 물어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 그래서 윤석열 지지자들이 80%고 거기서 윤석열을 반대하다 보니까 굉장히 외로운 상황이다. 아니 그분이 얼마나 한 게 없었으면 제가 무슨 질문을 받았는지를 모를 정도겠습니까? 네. 그렇죠. 평가라 하기보다는 불평 불만이 더 많고요. 이게 나란가 싶을 정도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빵점 밑에 마이너스 점수
마이너스. 네. 예, 그렇죠. 뭐 무역도 마이너스고 평가 점수도 마이너스고요. 아, 네. 타당한 점수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경남 쪽에 살지 않고 지인도 경남 지역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사실은 많이 만나지는 못하거든요. 네. 근데 그 주변에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그 경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를 들면서 지지를 하나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요. 네. 법치가 이렇게 무너진 대한민국에서 올바르게 공정과 상식을 세워준 사람 바로 윤석열 뿐입니다. 투표에 대해서 내가 이겼다? 네네네. 저들을 누르고 내가 이겼다? 정권을 뺏어왔다? 심리적으로 상당히 우승했다는 트로피 같은 느낌? 네. 네. 그 외에 좋은 점은 뭐냐고 그러니까 입을 다물더라고요. 네. 할 말이 없는 부분들도 있죠. 근데 그 경남 쪽은 최근에 이제 일본의 오염수 방류랑 관련돼 갖고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런 분위기는 없나요? 민감하게 반응하죠. 네. 소금을 엄청나게 사재기더라고요. 소금을요. 네. 대형마트의 소금 진열대, 소금을 사려는 소비자들로 북적입니다. 장바구니에 한 번에 2-3개씩 담기도 하고 종류별로 대여섯 개씩 사기도 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미리 사두려는 소비자가 는 겁니다. 일본에서 오염수가 방류된다고 해서 그러면 또 저희가 소금이 또 국산 소금이 또 품절 현상이 날 거라서 가격이 오를 거라서 오늘 마트 와서 이제 소금 종류별로 또 살려고. 꽝꽝람이 조금 이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더 큰 사이즈는 없다고. 상황 봐서 조금 더 사놓을까도 생각. 소금 사재기에 경남 분들은 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지하고 그렇죠.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되게 답답하시겠어요. 그런 분들 보면서. 이제는 그분들이 올바른 정신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거나 하면 제가 깜짝 놀랍니다. 말을 했는데 정상적인 얘기를. 네. 어떤 질문이요? 예를 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다는데 네. 그거 진짜 괜찮은 거니? 그 걱정은 한다는 얘기죠. 이제 슬슬. 네. 또 그나마 그래도 좀 희망이 보이네요. 하지만 경남은 행정도, 수협을 비롯한 수산업계도, 어민단체도 비교적 조용합니다. 이제 손님이 줄어들고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뭐 해야 안 되겠나 자꾸 이 우등거리는 해도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정부 눈치를 보느라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일어나야 우리도 따라서 쫄자들 일어날 텐데 X들이 조용한데 우리가 엄청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아. 아니 우리가 저걸 반대를 해야 돼. 무조건 막아야 되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것도 가만히 있으려니 국민들이 저것도 안 웃기고 일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경남도 의회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진보 측 인사들을 찍지는 않죠. 물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수가 될지라도 윤석열 말고 다른 사람이 차라리 됐었으면 저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굉장히 싫어하는데 차라리 홍준표가 됐었으면 이 정도로 스트레스 받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분들 네.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저희 동네 분들이 네. 그때 홍준표를 엄청나게 욕을 했었어요. 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유튜브 보니까 그렇더라. 극우 유튜버에서 이제 네. 하는 얘기들을 네.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하니까. 그들의 스피커가 네. 작은 역할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테레비가 거짓말을 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애들이 보통 싸울 때 그러죠. TV에 나왔었다라고 하면 이기죠. 대부분 다 이제 그걸로 이제 모든 비판은 다 커버가 되는 거잖아요. TV에 나왔었으니까. 당연하죠. 정당성을 거기서 부여받으니까.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예전 초등학교 애들 싸우는 식으로 그런 논리를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다.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 합리화하고 네. 그리고 자기의 정당성에 대해서 내 판단은 맞다라고 네. 확증 편향이 점점 심해지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어떤 말을 해도 동요되거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네. 우리 빵순이님, 우리 정순원 당원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제가 또박또박 서울말씨를 쓰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요? 제가요. 네. 지금 서울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알고 계시군요. 저는 네. 인서울한 사람입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당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를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그 열린민주당은 어떻게 알게 되셨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 때문에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제가 진행하던 유튜브를 먼저 보시고 네. 열린민주당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인터뷰하셨던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열린민주당 처음에 뭐 최강욱 대표나 이런 분들이 만들었을 때부터 참여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우리 정순원 당원님 같은 경우에는 경남에서 거주하고 계시다가 잘못된 유튜브 채널에 얻어 걸리는 바람에 그렇죠. 여기까지 흘러오셨다라는 거죠. 네. 그물에 걸렸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 그러셨군요. 원래는 제가 네. 민주당에서 10년 이상 있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저희 지역구 의원 보좌관님하고도 친분이 좀 있었고, 네. 그리고 저희 선배님이 운동권 출신인데 지금 민주당에 대의원 하시고 계세요. 네. 네, 그분이 이낙연 지지를 또 하셨던 분이고 네네.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러셨군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당은 제 채널 통해서 이제 알게 되셨다라고 했는데, 네. 그럼 10년 동안 민주당 당원이었고 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경남 지역에 계시면서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주 오래전부터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혹시?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주 오래전부터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혹시? 만약에 뭐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계기가 돼서 진보적인 생각을 갖게 됐다 등등. 제가 20살 때부터 시위를 했었거든요. 네. 저는 제가 그야말로 애들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 무슨 쌍팔년도 얘기를 하느냐. 네네. 제가 쌍팔년도에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네. 그때 그때 당시는 계속 시위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고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갔었고, 그러면서 5.18 광주 상황도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5.18은 80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네. 88년도에 대학을 가서 네. 그전에는 그 사실 자체를 모르고 몰랐죠. 있다가 대학교에 가서 5.18에 대한 진상을 네, 네, 알게 네. 되고 네. 좀 더 본격적으로 운동권 활동을 하게 네, 됐다는 그렇게 건가요? 됐어요. 예. 네. 금남로에서 계엄군과 대치하는 시민들. 잠시 뒤 이어진 집단 발포로 병원 영안실은 희생자로 가득 찹니다. 시신 속에서 가족의 얼굴을 확인한 사람들은 눈물을 멈추지 못합니다. 발포 이후 고립된 광주의 상황을 보여주듯 외곽도로 입구는 돌무더기로 막혀 있습니다. 도심도로도 계엄군의 탱크와 바리게이트로 차단됩니다. 국군통합병원까지 가득한 부상자들이 당시 참혹했던 상황을 말해줍니다. 도청 최후 항쟁에서 숨진 뒤 방치된 민주열사들. 계엄군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시민들을 연행합니다. 적막한 도시에는 무장한 군인과 전차뿐입니다. 망월묘역에서는 시민들 손으로 열사들이 안장됩니다. 오열하는 어머니와 천진난만한 아이의 모습이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관이 이제 한 20-30개가 있잖아요. 유족들도 뭐 몇십 명 없잖아요. 얼마나 슬퍼요. 그 유족들이 평생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데. 5.18 기록관이 민간 수집가를 통해 입수한 이번 영상은 음성이 없는 흑백 필름 3개를 디지털 복원한 것으로 길이가 72분에 달합니다. 계엄군이 광주를 어떻게 처음부터 진압하고 정리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록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18 기록관은 오는 30일까지 이 영상을 공개 상영하고 시민 제보를 받아 확인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성입니다. 그럼 처음에 5.18 관련된 거를 어떤 통로를 통해서 알게 되셨어요? 저희 선배님들이 운동권이었고 아까 네네네. 말씀드렸던 대의원하고 지금 민주당의 대의원하고 네. 계시는 그 선배님을 통해서요. 그 뭐 네. 암암리의 지하 조직처럼 되어 있는 뭐 동아리방 같은 데서 사진을 본다든가. 네네. 그 지명수배 당하고 이런 분들하고 친했어요. 네네. 친구를 잘못 사귀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이 꼴이 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처음에 이제 진보 진영 혹은 운동권으로 가게 된 것도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게 됐고. 네, 지금도 유튜버도 잘못해가지고 네. 얻어 걸려서 이 모양이 됐고. 아, 그렇군요. 네. 다른 채널 방에서 또 스패너로 또 잘못 얻어 걸렸고 네네네. 인생이 좌절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종합을 해보면 운동권 친구를 잘못 사귀었고 네. 운동권 빨갱이가 됐고 네. 유튜버를 잘못 보는 바람에 열린민주당 당원이 네, 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다른 그 이상한 채널의 스패너를 네, 맡으면서 네, 네. 용산까지 가시게 된 거죠. 네. 스패너가 됐을 때도 저는 네네. 저 아무 생각 없이 채널 방에 들어갔다가 연장을 지어주는 바람에 제 의사와는 아무 관계 없이. 그렇군요. 네. 그 되게 그럼 우유부단하신 성격이신가요? 아니요. 남한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 아니, 보이는데. 남의 그 생각이나 사상을 정말 잘 받아들이는 스펀지 같은 사람입니다. 아, 카스테라처럼. 네. 그래서 빵순인 거군요.
편집할 겁니다, 어차피. 네. 네, 그러시구나. 그래서 처음에 그러면 이제 열린민주당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다 옆에서 도와주시면서 지켜보셨잖아요. 그럼 지금 사실은 당이 좀 어떤 모티브가 부족한 상황인 거는 맞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우리 당을 쭉 지켜보시면서 당이 조금 이런 부분들은 잘했던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되게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쓴소리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맨 처음에 발기인 대회, 그러니까 발기인 준비부터 시작해서 쭉 해왔잖아요. 네네. 저는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네. 경남에서 이렇게 당원 모집을 하면서 정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었거든요. 네. 정말 막말로 욕이란 욕을 다 얻어먹어 가면서 그 당을 왜 창당을 하느냐 소리를 많이 네네. 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양당 체제가 분명한 곳이니까. 네. 그래서 니네 당이 뭐냐라고까지 물었었고, 그래서 제가 얘기는 했어요. 정책당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안 되는 거냐? 왜 당을 만들고 싶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너를 위해서 난 당을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어렵게 당원 모집을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창당이 되었을 때 그 열기? 그때는 뭐라도 내주고 이 당을 창당을 할 수만 있다면이라는 그 생각까지 들 정도였거든요. 네네. 막말로 목숨을 내놔라면 정말 내놓고 싶을 정도의 그 절박함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창당이 되고 나서는 사실 저는 한 발을 뺀 상황이었어요. 네. 왜냐면 저는 수도권 중심으로 움직였으면 했었거든요. 네네. 왜냐면 경남은 너무나 막말로 자갈밭. 그래서 힘들어서 여기에서 조금 더 움직여줬으면 하는 그 안이함이 있었어요. 네. 지금 뭐 최고위원도 이제 계시고 다른 분들도 계시고 이런데 저는 사실 쓴소리라고 할 게 없어요. 저는 사실 미안하거든요. 네. 죄송하고 당에 일정 부분 안무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원 모집도 솔직히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울컥하는데. 울컥하시죠, 뭐. 편집하면 되는데. 울컥하시는 동안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역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당 여러 가지 중에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지역당이 뭐가 있냐면, 경상남도 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0%가 윤석열을 지지하고, 그리고 대부분이 되게 보수의 텃밭이다라고 하는 경남에 지금 열린민주당 지역당이 있다라고 하는 건 거의 기적과 같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일선에서 우리 당원들을 모집하는데 열심으로 움직여 주셨던 게 우리 옆에 계신 정순원 당원님이시고, 그리고 저 앞에 계신 그 무수리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열심히 움직여 주셔갖고 대표로서 정말 저도 뭐 울컥울컥 할 정도로 많이 감동도 받고, 또 뭐 저 양반들은 왜 저렇게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정순원 당원 및 무수리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울컥하게 했나? 아유, 미안하죠. 앞에 계신 팬클럽 여러분한테 너무 미안하죠. 네. 그래도 지지층이, 강성 지지층이 저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또 뿌듯하기도 하네요. 개할머니들이, 개할이라고 하죠, 우리 당에서는. 뭐 낙달도 있는데요, 뭐. 네네. 그거보다 낫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조직 운영을 지금 제가 참여를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래서 지금 조직이 움직이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제가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해요. 왜냐면 이제 워낙 불모지에 살고 있고 참석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지금 사실 제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네. 대신에 급하게 서두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창당을 한 지가 언젠데 너네는 지역구 하나 못 내니, 비례 하나 못 내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다른 당을 보면 양당 말고요, 군소정당을 보면 8년 만에 아마 모 시에서
의원을 배출한 당이 있을 겁니다. 네. 어제 치러진 4월 5일 재보궐선거 중 전주울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2014년 법원 결정으로 해산됐던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이 8년 만에 원내에 진출하게 8년이 됐습니다. 걸렸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막 결혼했다고 생각해요. 결혼하다 보면 싸움도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뭐 이혼을 한 해 만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당을. 그래서 헤쳐나가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지.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라 무엇을 왜 안 하느냐.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당원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플랜을 좀 짜주시면 여기 계신 대표님께서 수용을 할 의향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럼요. 언제든지 네. 뭐 의견 주시고 네. 또 비판도 해주시고. 넌 왜 조언도 그래 해주시면 못생겼느냐 뭐 성형을 해라 뭐 이러면 그것도 수용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비로 가능한가요? 그 병원비, 수술비가? 그럼 저야 땡큐죠. 이럴 수가. 네. 저도 네. 같이 할까요? 1+1으로 어떻게 알아보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성형을 더 이쁘게 건희 씨처럼 하면 그 당이 활성화된다면 저한테 투자를 해주십시오. 경남을 일으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또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당에 어떤 희망이 있기 때문에 많은 당원분들이 우리 창당준비위원회부터 당원을 모집하고 또 본인의 시간, 본인의 뭐 돈, 본인의 인맥들을 다 갈아 넣은 게 우리 당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그럼 어떤 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 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미래의 비전들을 한번 좀 희망하시는 걸 말씀해 주신다면요. 지금 제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사회복지학을 지금 따로 또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조금이라도 정책적인 부분에 복지 부분이라든지 이런데 정책이라도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고 그 플랜을 갖고 있어야 근데 나중에 저희들 당원들하고 얘기할 때 이걸 입안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국회 입성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야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역구 의원을 저는 배출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다음에 그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플랜들을 그때 가서 발휘를 할 수 있게끔 네. 네,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러려면 또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겁니다. 그 시간적 여유를 조금 가지시고 비판도 좋습니다. 비판도 좋고 그 정책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좋겠거든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제 공부가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이 정책이 맞는 건지 그리고 저는 정책당으로 좀 발걸음을 옮겨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 정치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거든요. 저는 그쪽에 발을 붙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정책에 있어서 내가 삶에 있어서 이런 게 너무 불편하더라. 이런 거는 좀 괜찮더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거나 건의를 해주시면 그것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당에 이중대다 하는 것도 뭐 그럴 수 있어요. 정치적인 부분으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 당원을 모집하면서 항상 했던 얘기가 있어요. 당신들이 불편한 걸 언제든지 얘기해달라. 그러면 어떻게든 입안을 하게끔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저는 정책 위주로 신선한 정책 위주로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그나마 좀 덜어내주고 싶은 그런 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당원도 그렇고 뭐 집행부도 그렇고 많이 공부가 필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정치 현안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이 어떻다, 민주당이 어떻다라고 기사를 소비하면서 이야기하는 거는 참 쉬워요. 그리고 휘발성도 강하고 하지만 그러한 싸움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민생이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지고 삶의 질이 어떻게 더 나아질지는 그 시스템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특정한 사람 한 명만 믿고 그 사람을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종교의 영역이지 정치의 영역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이 정치에는 사람도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튼튼한 시스템이 받쳐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선원 당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인 공부도 필요할 거고 정책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실생활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것 같은데 나는 정책을 만들 능력은 안 되지만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당에서 이렇게 불편한 사회의 어떤 말되지 않는 부분들을 고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다른 분들도 같이 고민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고치면 좋지 않을까 저렇게 고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는 집단지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게 우리 정선훈 당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정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끝으로 당원분들께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뭐 나는 떡을 좋아한다라는 말씀도 괜찮고요. 아무 말씀이나 편안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떡 좋아하는 거는 아까 시작 전부터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네. 그죠? 네. 우연찮게 빵순이 됐는데 원래 떡순이였다고. 당원분들 지금 답답하시고 힘드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 정권 하에서 넋두리 하시는 것까지 좋습니다. 얼마든지 하셔도 되고 또 그래야만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잠도 제대로 못 잘 것 같고 근데 저희들 열린민주당 맨 처음에 시작했던 그 열정들 있잖아요. 가지시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가지고 하나하나 계단 밟듯이 천천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권이 탄생한 것도 나름대로 저들만의 스텝이 있었을 겁니다. 한 번만에 만들어진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들도 저기까지 올라갈 때는 엄청나게 힘든 고비들을 많이 넘겼을 거예요. 그거를 차치하고 야 갑자기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욕을 더 얻어먹어야 되겠네. 저는 그렇게 보질 않거든요. 저 나름대로의 플랜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과 진짜 돈이 들어갔을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저희 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신혼이잖아요. 아직까지 아이도 낳아야 되고 그 아이도 길러야 되면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혼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가지시고 정책 같은 좋은 의견 갖고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오늘 와서 집회까지 참석하면서 참 많은 걸 느꼈거든요. 활동을 제가 공부를 한답시고 좀 못했는데 여러분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그 심장부에 들어가서 직업군에 들어가서 일을 좀 한 다음에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더 확인하고 더 학습해서 그때 제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조금만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원 여러분 그리고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정말 제가 평상시에 보기에는 굉장히 급한 양반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차분하게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이 방송과 실제 생활은 참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또 이렇게 먼 걸음 해주시고 또 우리 당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정순원 당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당원분들이 동일하게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로서 좀 더 멋있는 정당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당원들이 힘 모아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원 초대석 사회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당원 모시고 방송 진행을 할 테니까요. 당원 여러분들 또 참여 신청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해요? 예, 멀리서 울산에서 오신 당원분들이 당원분들께 인사드린다고 합니다. 그 당원 초대석은 나중에 진행을 할 거고요. 우리 울산에서 오신 박의교 당원님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울산에서 온 박의교입니다. 아직은 조금 미숙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당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안을 잘 검토해서 제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뒤에 그 꼽사리로 끼신 분은 모엔님이시죠. 아이리는 모엔님이시고 고선효 당원님이십니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여기를 좀 가려 주실까요? 다시 가겠습니다. 네. 지금 뒤에는 고선효 당원님 나와 계십니다. 울산에서 오셨고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선효입니다. 끝이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